글자, 소리, 상태 확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끊겨 잘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요. 글자 화면 잘 보이시는지, 그 다음에 소리 잘 들리시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시 들어왔다 오셔서 괜히 불편하시네요. 그죠? 자, 화면 글자 잘 보이고 소리 안 끊기는지 확인해 주세요. 잘 보여요? 이게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보구나. 소리도 괜찮죠? 다행이다. 자, 들어오시는 시간 한 1, 2분만 더 드릴게요. 또 튕긴다고요? 괜찮다는데? 글자는 잘 보이고 소리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왜 그러지? 왜 일시중지가 되지? 또 이런 적은 또 없었는데. 자, 소리 잘 들리나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나 시간 없는데. 오늘 2부까지 가려면 큰일 났네. 괜찮아요? 아까보다 훨씬 나은가요? 소리랑 화면이랑 괜찮으신가요? 소리랑 화면이랑 글자는 지금 정지 상태가 맞아요. 책은 지금 정지 상태고요. 또 깨진다고요? 왜 이런데? 와이파이시면 꺼보심이? 와이파이를 끄라고? 와이파이를 안 켜놨네 내가? 모바일만이네 그냥. 오마이갓. 들려요? 지금 어때요? 지금 소리 잘 들려요? 화면 글씨 보이는지? 책 글자는 안 보이는데 소리는 괜찮다. 환장한다. 어떡하냐? 왜 이러지? 화면이 보이다가 다시 깨진다. 멀리 갖고 내려. 글자가 다시 안 보인다. 왜 그러지? 저 또 나갔다 와야 돼요? 아니야, 안 보내주셔도 돼요. 안 보인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많은 접속을 감당 못할 인원도 아닌데 지금. 와이파이, 제가 아까 와이파이가 꺼져 있었거든요. 다시 켰어요. 그럼 다시 끌게요. 제가 와이파이를 꺼봤어요. 하트 누르지 마세요. LTE 상태예요 지금. 아까부터 LTE 상태였어요. 와이파이는 아예 껐고요. LTE 상태예요.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나 오늘 할 말 엄청 많은데. 돼요? 화면 보여요? 화면? 글자 잘 보여요? 소리는 들리는 것 같고 글자가 보여요? 저 진행합니다. 오, 박수. 야, 이제 이런 걸로 또 감사해야 되는 시간이 왔나요? 자, 진행할게요, 그럼. 자, 우리가 어머니들이 책 태교가를 하실 때, 그리고 저희 책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미국 아이들은 저희 책이 1도 어렵지 않아요. 미국 아이들은 오히려 저희 책이 쉽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육 방식, 어렸을 때 교육 방식이,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엄마가 느끼는 거지요. 아이한테 얘기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니들. 다 얘기하시고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우리 나이테라는 걸 보여보죠. 우리 나이테, 나무 책을 읽든 하면은 나이테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이테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니면 나이테의 특징, 이런 거 나오죠. 네, 한국어가 번역본이에요. 원래는 영어 원서가 먼저였어요. 한국어로 번역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원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자, 볼게요. 나이테를 배우잖아요. 그럼 나이테를 배웠어. 그러면 나이테는 이럴 때 생겨. 이렇게 봄에서 여름에 성장이 많을 때도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하고 겨울에 수분하고 햇빛이 모자라니까 진하게 생김으로써 그게 1년이라는 거 그게 티가 이렇게
나이테로 딱 선이 분명하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배우고 나면 우리 애가 뭔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떤 질문을 할까요? 그냥 어머님들은 항상 책을 읽히실 때 나이테는 이렇대. 이거는 이렇대. 그래서 이렇게 생장하는 동안은 이렇게 되고 생장이 많아질수록 나이테 폭이 넓어지고 뭐 이런 지식들을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들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컸을 때는요.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긴 하지만 어쨌든 다 검색하면 뜰 수 있게 다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들은 책을 읽어줄 때 나이텐 요렇대 오케이 알겠지 하고 다시 한번 뭐 되짚어보든지 얘기를 나눠요.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책 읽어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책을 읽었으면요. 아이가 그 안에서 뭔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그 안에서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책이라 함은 우리 아이가 제가 항상 소비자 중심 교육, 공급자 중심 교육 얘기를 하잖아요. 공급자 중심 교육을 하는 경우는 어머니들조차도 공급자 중심 교육을 해버릴 때는 그냥 그 책 안에 있는 책이 똑똑해야 하고 책 안에 있는 지식을 아이한테 전달하고 지식 과정에서만 뭔가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책은 똑똑할 필요 없이 그냥 연결고리 역할만 하면 되고요. 역할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이가 그 안에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엄마가 그 안에서 다른 질문을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육아를 하셔야 되거든요. 책 육아를 한다는 것은. 그럼 예를 들어서 나이테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냐면, GM책이에요, GM책.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나이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읽었어. 그러면 저희 아이는 딱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본 나이테들은 엄마, 책에서 보여주는 저 나이테들은 다 굵은 나무 통이에요. 굵은 나무 통에 있는 나이테 사진으로 보통 우리가 배우죠. 그쵸? 나무 통이라 그래야 되나? 굵은 나무 줄기, 굵은 거. 기둥이 되는 그 나무 통을 잘라서 나이테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엄마 방금 아니면 조금 전에 났지만 얇은 나뭇가지들. 엄마 내가 지금까지 나이테에 대해서 사진을 볼 때는 항상 얇은 나뭇가지로만 있었어. 항상 얇은 나뭇가지에만 굵은 나뭇가지에만 나이테가 있었어. 그런 사진만 봤어. 그런데 그러면 얇은 나뭇가지는 나이테가 없어? 이렇게 아이가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아이가 어리거나 그러면 엄마가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지금 나이테 사진들 보면 다 뚱뚱한 나무들만 있어. 그런데 왜 얇은 나무까지 사진 없는 거지? 왜 얇은 나무까지 나이테는 없는 거지? 이렇게 아이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책 역할이 저희 GM책이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항상 나이테 두꺼운 그 잘린 단면 그걸로만 항상 보셨죠. 저도 지금까지 항상 그런 사진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다른 파트에서 뭘 읽어줄 게 있었어요. 읽어주다 보니까 오늘 저희 아이가 그럼 이상한데 왜 얇은 나뭇가지는 나이테가 없어? 왜 얇은 나뭇가지 나이테 사진은 없는 거지? 엄마 그러면 얇은 나뭇가지는 나이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아이가 질문을 하게 해야 돼요. 아이가 못하면 엄마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저희 G프로기 멤버십 막 이래. 자, 그래서 제가 순간 저도 멍한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요. 옛날 시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주입식 느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공부를 가르치시고 우리식으로 책을 읽어주시면 우리 아이가 성장했을 때 10년 후, 20년 후 그리고 제2의 직업을 가지고 40년 후, 50년 후에 저희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없게 돼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오래 못 버티고 잘릴 수 있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혀야 되는지. 그래야 지프로기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아니면 저희는 그냥 GM책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게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자꾸 지프로기 멤버십을 빨리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도 순간 멍했어요. 얇은 나뭇가지 나이테가 있냐고? 아이가 딱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얇은 나뭇가지 나이테가 있나요, 어머님들? 얇은 나뭇가지 나이테가 있나요? 이거는 GM책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다른 책을 읽어주다가 저희 아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순간 멍했어요. 얇은 나뭇가지에 나이테가 없나?
그럴 때는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 다른 책이 있으면 다른 책으로 찾아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나 이렇게 구글링 하시면 이제 다 대부분 나와요. 정말 이상한, 어려운 질문 아니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얇은 나뭇가지 나이테가 있을까라는 걸 궁금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 멍했었고, 야, 제가 얘한테 정말 좋은 질문이다. 진짜 좋은 질문 했다. 칭찬 엄청 해줬고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검색이 나와요. 그래서 얇은 나뭇가지도 나이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에서는 우리 보통 책에서는 그런 거를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네,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여줘도 가능해요. 돼요.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뭘 하고 싶냐면, 우리 아이가 조금 크면, 아니면 유 아이들도 요새 워낙 빨라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 라는 거를 우리 엄마들 그렇게 외웠죠. 우리 그냥 외웠잖아요.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고, 사각형 내각의 합은 360도고, 그냥 외우잖아요. 네, 얇은 나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너무 표시가 잘 안 나니까 이게 사진 공유가 안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도구로서 GM책이 너무너무 괜찮아요. 네, 그래서 G프로그램 멤버십 꼭 하시라는 거고, G프로그램 멤버십 안에는 GM책이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 자, 그렇고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외웠죠. 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인지 궁금하셨나요? 궁금해봤자 어떻게 했어요? 정삼각형의 각은 각각 그 세 꼭지점에 있는 각 있죠? 그게 60도, 60도, 60도에서 더해서 잘라서 붙이면 일자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딱 나오니까 180도다. 뭐 요 정도 증명으로만 배웠잖아요. 그죠? 요 정도 증명으로만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정삼각형은 각각의 각이 일치하며 그 각이 60도씩 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정삼각형은 그냥 세 각이 각각 60도다. 그래서 다 합치면 180도여서 삼각형 세 각이 하면 180도다. 이거 외웠잖아요. 그러면 붙여서 그거 하는 걸 외웠잖아요. 그죠? 정삼각형 60도라는 게 있죠. 그 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60도라는 기준이 왜 이걸 60도로 부르게 됐는지, 왜 이걸 1도로 부르게 됐는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궁금해야 진짜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살아갈 그 시대에 우리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문제집 풀리면서 삼각형 세 각의 합은 180도다. 내각의 합은 180도다. 각각 60도다. 뭐 이거 외우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잠깐 우리 아이가 삼각형 내각의 180도라고 딱 말하면 되게 있어 보이죠. 아웃풋 되게 세 보이죠. 우리 5살짜리 애가 삼각형 내각은 180도야 딱 아웃풋 내버리면 엄마들 막 자랑하고 싶고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거 그냥 검색하면 다 떠요. 우리 아이 시대 때는 그런 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궁금해하는 아이로 키우셔야만 나중에 진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거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멤버십 안에 들어오니까 궁금해지죠? 엄마가 궁금해지니까 아이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엄마가 궁금해져서 엄마가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니까 아이도 자꾸 그런 식으로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제가 한 2년 정도 해줄 방법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제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수학 문제집을 접하게 됐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피드나 이런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검사를 했을 때 그 문제집을 한 그 시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많이 저하됐어요. 정말로. 그렇게 단순하게 삼각형 내각하면 180도고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정삼각형 각 모서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180도 수평이 나오니까 180도다. 이런 식의 수학 문제집을 대하고 수학 문제집을 많이 풀렸더니 그 기간 동안 아이가 정말 많이 저하됐어요. 저 아이의 많은 능력들이. 네. 그래서 G프로기 멤버십 안에 들어오셔야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 책만 읽어도, 편람만 읽어도 그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고요. 아, 그래. 나는 왜 이거 안 궁금했지? 나는 수학을 잘했고 나는 과학고도 나왔어. 그런데 이런 게 궁금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어. 이런 것들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공부하셨어도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 되고 뭐 과학자 되고 훌륭한 분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그 시대에는요, 그렇게 교육하시면 우리 아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돼서 자꾸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요, 우선 그 각 1도라는 게 왜 생겼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편람을 뒤지고 GM을 뒤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바빌로니아인들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바빌로니아인들이
태양을 먼저 관찰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이 자리에 오늘 떴어. 그런데 그 다음 매일매일 관찰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뜨기까지 날짜를 세보니 360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빌로니아인들이 361을 1년이라고 지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만들어졌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바빌로니아인들이 태양이 처음 이 자리로 올 때까지가 361이 걸렸고 그래서 그걸 1년으로 했고요. 그 360을 하루하루 1일이잖아요. 그 1일 하나를 그거를 각도로 나눈 거예요. 60진법으로 나눠서 1도가 완성이 됐대요. 네, 요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거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1도라는 게 탄생이 했고요. 그래서 태양, 원, 360도를, 그래서 원의 각도를 360도로 정하게 됐고요. 그 360도부터 이제 나눠져서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여러 각도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도, 2도 이 각이 생겨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이 자연을 관찰했던 거예요. 사람이 태양을 관찰했기 때문에 지금의 각도 이런 게 발생이 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발견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은 자연을 관찰해야 되고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야 된다. 이것이 결국엔 수학이다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수학 교육의 표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알겠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죠. 어머니가 말해주시면 돼요. 네.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우리 아이가 무슨 전문가처럼 다 완벽하게 흡수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너 삼각형 각도가 이렇대. 근데 이게 이렇게 생긴 거 안 궁금했지? 그런데 이게 이런 거래.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해주시면요. 아이가 그럼 엄마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엄마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자꾸 궁금하게 돼요. 아이를 그렇게 궁금하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문제집에서 삼각형의 세각압이 180도래, 내각이 180도래 라고 그거를 알았어. 오케이. 이해하고 외우게 만들지 마시고요. 왜 그게 그렇게 된 건데? 왜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데?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아이로 만드셔야 아이가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다 정확히 정답을 이해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수학 전문가도 아니고 수학 전문가도조차도 이게 융합적인 전문가가 아니면 완벽하게 이해시키기 어려워요. 왜냐면 수학뿐만이 아니라 과학 안에 뭐 물리학, 화학 이렇게 다 접목돼야 돼요. 인문학도 접목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역사도 들어가야 돼요. 바빌로니아인들의 삶부터. 그거를 완벽하게 저도 이해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려면 이런 대화 방식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책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죠. 아이가 바빌로니아 도량의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생각이 점점 더 유연해지는 거 맞고요. 궁금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멤버십을 보통 엄마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엄마가 바뀌시면 아이는 그냥 원래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자꾸 이 GM책과 편람을 읽으면서 아이한테 그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관아 1m는 100cm야. 저 지프로기 멤버십 만나기 전까지 현관한테 계속 1m는 100cm야. 1kg는 1000m야. 뭐 이런 거 있죠. 1리터는 1000ml 이런 거 그냥 알려줬어요. 그냥 수학 문제집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관이가 그럼 미터는 왜 생긴 건데? 우리나라 옛날에 역사책 엄마 우리 문화탐 하면서 읽었었잖아. 우리나라 역사가 영재라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2살짜리 아이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한 척, 두 척, 세 척, 네 척, 그리고 한 말, 두 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뭐 이런 거를 많이 썼잖아. 특히 그런 미터, 센치 단위 비슷한 거는 척을 썼었어. 분명히 엄마. 그래서 9척이 넘어가면 홍수라고 했어. 홍수라고 했는데, 그 홍수에 대해서 그때는 분명히 척이란 단어 썼는데 왜 오늘날은 갑자기 미터를 쓰게 된 거야, 엄마? 자, 멤버십 질문 나중에 받을게요. 척이라고 분명히 옛날에 썼는데 왜 갑자기 우리나라 언제부터 미터로 바뀌었어? 이렇게 애가 물어본다고요. 근데 이런 저희 지프로기 멤버십으로 교육을 하지 않으시면 1m는 100cm라고 알려주면요. 그래? 알았어. 엄마 1m는 100cm. 그럼 1kg는 1000m네. 뭐 이렇게.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저희 식으로 교육을 하시면 그냥 편람만 읽어도 엄마가 바뀌어서 가이드도 필요 없고요. 무슨 교육도 프로그램도 필요 없어요. 편람만 읽고 GM만 읽어주다 보면 엄마가 바뀌어서 엄마가 얘한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야 1m는 100cm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터가 이렇게 된 거다. 미터가 이랬던 거래. 엄마도 100% 이해는 못하지만 이랬던 거래. 그 이야기처럼 들려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오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점점 좀 애가 바뀌면서요. 엄마가 1m는 100cm 얘기했을 때 그럼 1m가 왜 생긴 건데? 우리는 옛날에 척 단위로 했는데 왜 1m로 바뀐 거야?
그거 궁금해. 그리고 왜 하필 미터, 센티미터 이런 단위를 어느 나라부터 쓰게 된 거야? 어디서부터 쓰게 됐고, 이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게 된 표준이 돼버린 거야? 그런 게 궁금해지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3주밖에 안 걸려요.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 1, 2주면 엄마가 노력하시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1주만 해도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2년 동안 방치해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사라졌었어요. 그냥 제가 1m는 100cm야, 알았어, 1m는 100cm야 하는 아이로 바뀌었었어요. 원래 그렇지 않았던 아이였거든요. 정말 질문이 많았던 아이인데, 그냥 제가 받았던 교육 방식대로 제가 교육을 시켜버렸더니, 그렇게 애가 확 바뀌는 거예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프로 멤버에서 들어와서, 편람만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그래, 엄마, 그 미터는 왜? 미터가 뭔데? 미터는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던 거야? 이런 게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F킬러 하나조차도 아이가 막 관찰을 해요. F킬러 그 통 있죠. 통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되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막 관찰을 해요. 밑에를 봐요. 밑에가 움푹 파여 있더라고요. 이거 왜 움푹 팠을까? 똑바로 잘 세우려고, 무게중심 잘 맞추려고 밑으로 움푹 팠나? 그리고 원기둥으로 만든 건 네모로 만들지 않고 세모로 만들지 않고 구 형태로 만들지 않고 왜 원기둥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걸 아이가 그냥 사물 하나하나를 계속 궁금해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편람을 읽다 보면 대답해줄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 완전 달라요. 현관이 천재 아니에요. 제가 2년 동안 완전 방치돼서요. IQ도 다 떨어졌고요. 영어도 진짜 못하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왜 바뀌었는지 알아요? 제가 현관이 4살, 5살, 6살까지는요. 정말 이런 방식의 교육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노력을 했지만 점점 크면서 해줄 수 있는 책이 없었고요.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해야 될 가이드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보통 그냥 보통의 책을 사서 보통의 뭐 워크지 받아서 보통의 활용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애 진짜 나중에 정말 더 나아갈 수 있는 애 평범하지 않든 더 나아갈 수 있는 애의 앞길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저 그거 자신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로 누구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현관이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평범하든 평범보다 뭐 더 못하고 우리 아이는 정말 느린 아이에 그럼 느릴수록 이런 교육 더 하셔서 더 아이를 바꿔주셔야 돼요. 잘 될 수 있는 아이로 바꿔주셔야죠. 우리 아이들은 다 창의력의 씨앗을 자기가 먹고 살 뭔가를 다 받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거를 발전해주지 못하면 다 막혀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성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상한 아이로 바뀌고 인성 나쁜 아이로 바뀌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제발 주프기 안에 들어오셔서 엄마가 먼저 바뀌셔서 아이가 바뀌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다 바뀝니다. 네, 발톱 때만큼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연산 문제집 그런 거 제가 뭐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거는 쥐푸르기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수학을 대해야 될지 다 느끼실 거예요. 네. 느릴수록 우리 아이가 영재 이거 아니고요. 평범하거나 느릴수록 더 들어오셔야 돼요. 더 예쁘게 멤버십 안에 들어오셔서 애를 바뀌게 만드셔야죠. 어머니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네, 같이 만들어 가야 해요. 정말 우리 애 정말 맞게 만들지 마세요. 제발. 책 읽고 독후 활동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 읽고 만들게 하고 책 읽고 생각을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딱 끝내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현건이처럼 바뀌어요. 현건이 제가 누구보다도 6살 때까지 체교가 미친 듯이 잘했던 엄마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1m는 100cm야. 현건아 1m는 100cm야. 알았어 엄마 1m는 100cm 외울게. 이런 아이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아이의 반짝반짝함이 검사에서도 딱 드러나요.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어떤 교육을 했는지 저희 회사에서 꿰뚫어요. 정말. 2년 동안 너무 잘못 키웠구나. 반짝반짝 했던 애들 이렇게 망가뜨려놨구나. 엄마가. 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1m는 100cm라고 말해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걸 궁금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터가 왜 첫 단위 썼던 우리나라가 왜 미터 단위로 바뀌었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해주고 같이 찾아가고 이런 체육을 했어야 되는데 저조차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프로기 멤버십 안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편람부터 이미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읽으시면서 현건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 맞아 이렇게 했어야지.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수학을 정말 수학과학 뭐 다 좋아했을 텐데 이렇게 바뀌실 거예요. 들어와 보시면 알 거예요. 멤버십 돈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쓰시는 만큼만 차감되는 거라서 걱정할 것도 없고요. 제발 이렇게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답답해요,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 더 답답하고요. 어쨌든 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했죠? 삼각형 내가 180도다. 우리 정해줬죠. 문제집에서 정해줬죠. 교과서에서 정해줬죠. 왜 삼각형
멤버십 그런 혜택 관련은 저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도 인연을 되돌리고 싶어요. 일기가입 정말 탁월한 선택이죠.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멤버십 자체 신규가입 없어지기 전에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후회 안 해요. 절대 후회 안 해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실 거예요. 자, 삼각형 그리고 지인이 멤버십 얘기를 나한테 해줬다. 그 지인 진짜 좋은 지인이라고 마시면 돼요. 나한테 멤버십에서 알려줬다. 가입하라고 추천해줬다. 그 지인 꼭 붙잡으세요. 진짜 똑똑하고 고마운 지인인 겁니다. 네, 맞아요. 자, 삼각형 내가 왜 180도다 라고 그냥 외우죠. 외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런데 삼각형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왜 그런 거야? 그러면 왜 그런 거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정삼각형 잘라서 각도 잘라서 붙여줘서 이렇게 수평이어서 180도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 왜 삼각형 내가 180 그래 알겠어. 삼각형 내가 180도라고 내가 왜 외워야 되지? 이게 정상적인 아이인 거예요. 삼각형 내가 180도고 그렇게 증명할 수 있고 이게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요. 삼각형 내가 180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물어보는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나 오늘 목소리 너무 힘주죠? 흥분해가지고. 잠깐만요. 누가 왔지? 서덕이요. 네, 안 하시겠어요? 네네네. 삼각형 내각의 합이 왜 180도냐고 아이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물어봐야 돼요. 1기 들어오신 분들 이미 3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왜 삼각형 내각이 180도냐고 물어보는 아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글자 깨질 것 같긴 한데 저희 편람 중에 하나인데요. 유클리드 기하학 체계에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지만 새로운 기하학에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대요. 자,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아이의 말이 어때요? 하무맹랑한 질문이 아니고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 네, 제 방 할 거예요. 맞는 질문이죠. 하트 누르지 마세요. 자,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 왜 180도여야 돼?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우리 아이가 하는 아이로 키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컸을 때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나왔어요. 새로운 기하학에서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180도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대요. 자, 저 이거 읽는데 정말 진짜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가 그랬거든요. 삼각형 내각에 꼭 180도여야 되나?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니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야. 라고. 저 이 라이브 방송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 아니에요.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 아니고요. 저희 멤버십 분들 포함, 다른 분들 포함 스터디하는 거예요. 네, 소개하는 라방 아닙니다. 근데 소개하는 라방 아니지만 궁금하신 분들 책 구경 한번 하시라고 제가 같이 들어오시라고 한 거예요. 1기분들 이제 공부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는 지금 이런 서론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우리 멤버십 분들 아니면 멤버십이 아니지만 GM책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 다 들으시면 됩니다. 같이 공부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같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멤버십 소개하는 라방 아닙니다. 자, 이제 책 읽을게요. 자, 맞아요. 책이 없죠. 우리 멤버십 분들도 아직 책을 못 샀죠. 좀 이따가 살 거죠. 네. 네, 책 보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도 된다고 한 거지. 원래는 멤버십 분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자, 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의 신비한 요정 무니래요. 자, 오늘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곳입니다. 모래로 뒤덮인 사막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사막의 날씨는 매우 덥거나 아니면 매우 추워요. 내리쬐는 강한 햇볕에 모래가 순식간에 뜨거워져서 낮에는 매우 덥고요. 해가 지면 모래가 금세 식어버려서 밤이 되면 매우 추워요. 그래서 사막은 식물이나 동물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남아프리카 나마비아에는 나미브 사막이 있어요. 나미브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이곳에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이 있습니다. 나미브 사막의 생물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도마뱀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모래를 파고 들어가 낮잠을 자다가 해가 지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죠.
저도 뭐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라도 책 구경하고 같이 읽어보자는 겁니다. 네. 자, 그 중에서 팔마토 게코 도마뱀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물을 구합니다. 나미부 사막은 바다와 가까워서 안개가 끼는 날이 많대요. 팔마토 게코 도마뱀은 안개의 물기가 눈가에 물방울을 맺힐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렸다가 혀로 물방울을 핥아 먹습니다. 이곳에 사는 딱정벌레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물을 얻어요. 땅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딱정벌레의 몸은 바깥 공기보다 차갑기 때문에 딱딱한 등껍데기 위에는 물방울이 맺힙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음료수병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 여기서 이 팔마토 게코 도마뱀의 기술을 보고 냉장고를 발견할 수 있겠죠. 딱정벌레는 몸을 기울여 등에 맺힌 물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딱정벌레한테도 배울 수 있겠네요. 나미부의 사막에는 요정의 동그라미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무늬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나미부 사막의 붉은 모래 위에는 동그라미 무늬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깨지나요? 왜 그래 또? 그냥 혹시 깨지면 그냥 들으세요.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찍은 사진을 보면 붉은 사막 위에 하얀 동그라미가 띠를 이루며 아름답게 흩어져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도 비슷하고 흩어진 간격도 규칙적으로 보이죠. 이제 안 깨지나요? 사람들은 이 동그라미들이 왜 생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요정의 동그라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원주민들의 조상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땅속에 사는 용이 숨쉬는 숨구멍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동그란 무늬를 신의 발자국이라 부르기도 했대요. 요거거든요. 요거. 이따 사진 또 나올 거예요. 과학자들도 나미부 사막의 요정의 동그라미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래 밑에 독성이 강한 가스가 있거나 독이 있는 식물들이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2013년이 되어서야 요정의 동그라미에 있는 신비한 비밀이 풀렸어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노르베르트 유르겐스 교수는 동그라미를 만든 주인공은 바로 흰 개미라고 주장했대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도 깨지나요? 깨지는지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의 테두리에는 여러 해살이 식물만 자라고 있는데요. 흰 개미들이 한 해살이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었기 때문이죠. 2, 3년 동안은 그보다 더 오래 살아가는 식물을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한 해살이 식물은 1년 동안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죽는 식물입니다. 태어난 자리에 씨앗을 남기고 죽기 때문에 한 해살이 식물은 한 곳에 모여서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지에 물감이 떨어지면 둥글게 번져나가는 것처럼 한 해살이 식물도 매년 조금씩 자신들의 땅을 넓혀 나가요. 그러던 중 흰개미의 공격을 받아 한 해살이 식물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이 식물이 있었던 자리만 동그랗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흰개미들은 왜 풀을 갉아먹었을까요? 비가 잘 안방이잖아.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 풀은 살아남기 위해 땅속에 물을 빨아들여요. 사막에 풀이 많으면 땅속에 물은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되죠. 만약 풀이 없어진다면 땅속에 물이 좀 더 남아있게 되고 그 자리에 오아시스처럼 물이 모이게 되죠. 이해가 가시나요? 자, 요겁니다. 요 무늬예요. 보이세요? 요 무늬. 요 무늬예요. 아까 신비한 동그라미의 요정. 사막이에요. 신기하죠?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그러면 흰개미가 땅속에 물을 계속 마실 수 있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바깥에 여러 해살이 풀도 좀 더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흰개미들이 한 해살이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은 모양이 마치 땅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를 수놓은 것처럼 멋진 무늬가 된 셈이지요. 이걸 위에서 여러 개가 진짜 수백 개가 있다고 보세요. 되게 신기할 것 같죠? 그죠? 여러분이 보기에 흰개미가 만든 작품이 어떤가요? 신비의 동그라미를 살펴보면 동그라미 안에는 메마른 사막의 모래만 보일 뿐 어떠한 식물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 여러 해살이 식물들만 자라고 있어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동그라미들을 관찰해 볼게요. 가장자리를 따라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만들어진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을 완전히 성숙한 요정의 동그라미라고 합니다. 성숙한 요정의 동그라미 안은 약간 파여 있으며 역시 어떠한 풀도 자라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 해살이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동그라미 바깥에서 흰개미가 사는 집이 발견되기도 하죠. 신기하죠?
그러면 흰개미들이 요정의 동그라미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볼게요. 사막 위에 동그라미 모습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근처를 둘러보면 항상 흰개미가 있대요. 흰개미는 동그라미 안에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풀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안쪽에는 땅속에 물이 고스란히 모이게 됩니다.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여러 해살의 식물들은 흰개미 덕분에 더욱 잘 자라게 됐죠. 사막이 더욱 건조해지면 흰개미가 가꾸어 온 여러 해살의 식물은 흰개미에게 또 훌륭한 식량이 됩니다. 그리고 흰개미는 도마뱀과 두더지, 거미 등 사막 생물에게 또 훌륭한 먹잇감이 되네요. 생태계가 돌아가게 되네요. 그죠? 요정의 동그라미에서 흰개미의 존재를 발견한 유르겐스 교수의 연구팀은 동그라미에 있는 흙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흙이 머금고 있는 물이 주변의 식물과 동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흰 개미의 지혜로 나미부 사막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생겨나고, 와, 좋죠? 1년 내내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됐대요. 또 덕분에 곤충과 동물들이 사막에서 서로서로 먹고 먹히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대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요렇게. 이런 게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 파트를 읽으면 애들이 뭘 질문할까요? 뭘 질문해야 돼요? 뭘 질문할까요? 이거 읽고 궁금한 거 되게 많지 않아요? 요정의 동그라미, 이렇게 요 파트를 읽어줬어요. 그러면 아이가 질문해야 돼요. 아니면 엄마라도 궁금해야 돼요. 아이가 어리거나 아직 그런 거 질문하는 게 아직 안 돼 있는 아이라면 엄마가 먼저 궁금해야 돼요. 저는요, 현건이가 뭘 물어봤냐면,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현건이 절대 그렇게 대단한 애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옛날에 조금 반짝했지만 많이 떨어졌어. 많이 하향화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반짝거리는 아이로 만들려고, 여기 이제 들어왔던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고요. 자, 뭐 궁금해야 될까요? 현관이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제가 여기 적었어요. 왜 하필 이 모양이 이렇게 진짜 다 동글동글한 걸까? 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흰개미가 이런 상황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작은 개미가 저렇게 그렇지. 그런 것도 이런 질문도 너무 좋아요. 몇 마리가 필요할까? 그런 질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엄마가 물어보라고요. 아니면 아이가 그렇게 질문하면 더 고맙고요. 그게 궁금한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왜 동그라미 모양이 되는 거지? 흰개미가 그렇게 그런 풀들을 먹는다면 이 풀 저 풀 먹었을 때 약간 불규칙한 모양 있죠. 어느 한쪽은 그러니까 이게 애가 먹을 때 흰개미가 먹을 때 막 이런 방향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도 먹고 뭐 이렇게도 먹고 막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흰개미가 천재인가요?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있는 풀만 이렇게 먹을까요? 그게 현관이가 궁금했대요. 어떻게 흰개미가 사람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계획해서 그 작은 곤충이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만 먹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만 먹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애가 물어보니까 저도 그제서야 야, 그렇네, 진짜. 야, 흰개미가 어떻게 저렇게 동그랗게만 먹지? 그 하얀살의 풀들을? 어떻게 저렇게만 딱 먹지? 이거 신기하죠? 이거 한 개 크게 가까이서 본 거, 멀리서 본 거. 이렇게 막 수십 개가, 수백 개가 이렇게 완성이 된대요. 이게 궁금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키우셔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현관이가 막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흰개미가 막 이렇게 먹고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연적으로 동그라미도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이런 불규칙한 모형도 분명히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라고 애가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현관이가 물어본 순간 그런데 진짜 진짜 신기하다. 맞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정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답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혹시 아나요? 우리 아이가 이런 파트를 연구하게 되는 아이로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점점점 크면서.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이 돼서 이런 파트를 뭔가 또 접해본 거야. 그랬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생각해봤던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밝혀졌구나. 아, 내 생각이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막 이런 것도 깨달음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겠죠. 제가. 아이가 대답 못해도 돼요. 그냥 그때 잠깐이라도 뭔가 이렇게도 내가 생각을 해봐야겠네 라는 깨달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 아이들은 이제 자기 생각을 또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더 금상첨화고요. 그랬더니 현건이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여기 있는 거를 하나 이제 먹었어. 또 띄엄 여기를 먹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한 중앙쯤부터 이제 물이 고일 것 같대요. 비가 어쩌다 한 번씩 사막에도 오겠죠. 그러면 그 많이 오는 그 자리에 이렇게 물이 중간중간 이렇게 웅덩이가 생길 거래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제일 많이 파이고 흙이 많이 파여서 여기가 제일 많이 물이 고였다. 그러면 이쪽 바깥에 이제 풀들이 자랐잖아요. 이 풀들의 뿌리가 이 물을 잡아당기겠죠. 잡아당기면서 자기가 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꼭지점 부분 있죠. 이런 끝부분, 이런 꼭지점 부분까지는요. 물이 가기가 힘들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현관이 말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 본 거죠. 이렇게 만약에 흰개미가 이렇게 네모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풀을 뜯어 먹었다. 가운데 그리고 바깥쪽에 이게 풀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물 웅덩이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 물은 잘 갈 수 있대. 그런데 이런 끝부분 있죠. 요런 끝 꼭지점 부분. 이런 데까지는 물이 많이 갈 수 없을 것 같대요. 여기 이런 데까지는 잘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죠. 그러다 보니 물이 잘 가는 여기까지만. 물이 잘 갈 수 있어. 여기까지만 이쪽에는 식물이 못 자라는 거지. 물이 잘 못 가니까. 물이 여기까지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물이 잘 도착하니까 요 동그라미 주변으로 여러 살의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결국은 원이 된다. 그래서 이걸 봄으로 인해서 물이 잘 갈 수 있는 거리가 여기를 물 웅덩이가 생긴 중심으로 비슷한 거리만큼 물이 비슷한 양으로 갈 수 있을 거고 거기 식물들만 잘 자랄 것이다. 그래서 점점점 원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엄마 후라이팬이 동그라미가 좋은 거야. 가운데에 가스불을 켰을 때 열이 반지름 만큼 골고루 잘 갈 수 있으니까. 네모난 후라이팬보다 동그라미 후라이팬이 열이 모든 면에 다 전달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라이팬은 네모로 사지 말고 동그라미 모양으로 사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현건이랑. 네. 그거는 엄마 찾아보세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요. 아이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무슨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전문가가 어딨어요.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뭔가를 발견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정답 찾지 마세요. 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흰개미들이 여기 아까 읽었죠.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식으로 아이랑 질문하고 한번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당연히 검색해보시고 링크 찾아보실 거죠.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흰개미는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아프리카는 낮 기온이 40도로 오르내리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심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사는 흰개미의 집을 살펴보면 환경을 극복해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흰개미의 집은 땅 위로 높게 솟은 탑 모양을 하고 있죠. 높은 곳은 6m에 달해요. 신기하게도 흰개미들이 지은 집 안의 온도는 29에서 30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요런 내용은 저도 몇 번 들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흰개미 집을 운용해서 이렇게 집을 만들었다고 하죠. 사진 보느라고 좀 삐뚤게 볼게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흰개미 집을 살펴보면 집의 안과 밖으로 수많은 구멍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낮에는 집 안에 뜨거운 공기가 위쪽의 구멍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공기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아래쪽 구멍을 통해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또한 흰개미들은 바깥 기온에 따라 구멍을 막았다 열었다가 하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진짜 천재죠. 흰개미는 뛰어난 과학자이자 건축가임이 틀림없습니다. 짐바브웨에 있는 이스트게이트라는 이름의 쇼핑센터는 흰개미의 지혜를 빌려 만들어진 건축물이에요. 짐바브웨가 고향인 건축가 마이크 피어스가 건물 옥상과 바닥에 구멍을 뚫어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었죠. 덕분에 아프리카의 무더운 날씨에도 건물 안은 항상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네, 아이가 실생활까지 응용해서 질문하고 답을 해보는 게 되는 게 너무 좋죠. 이게 아까 현관이가 동그란 후라이팬을 얘기했던 이유는요, 편람을 읽어서예요. 거기까지 같이 연결을 한 거예요, 아이가. 자, 요거 보시면 우리 오늘 일기 분들 또 인시 단톡방에서 저 대화 나눌 거죠. 그죠?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럼 이스트게이트 우리 찾아볼 거죠. 이스트게이트 검색 구글링 하든 찾아볼 거예요. 링크도 찾아볼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건축물이 또 다른 게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 피어스가 다른 건물은 뭐 어떤 방식으로 지었는지 찾아볼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도 아마 일기분들 올려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찾아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첨부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을 진짜 3페이지 읽는데 4페이지 읽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이 와중에 아이가 중간에 자꾸 질문하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책을 계속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자, 이제 문제가 나와요. 흰개미 못지않은 건축 솜씨를 뽐내는 동물이 있어요. 바로 비버입니다. 비버는 훌륭한 동물 건축가로 유명하죠. 비버는 하천이나 늪에 사는 동물로 바다삭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작은 강에 사는 비버는 튼튼한 이빨로 나무를 갉아 베어서 댐을 만들어요. 흐르는 강의 가운데 뼈대를 세우고 댐의 모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댐 안에 지푸라기와 진흙 등을 넣어 틈을 메워요. 이렇게 물이 모여 연못처럼 되면 나무와 돌, 흙을 쌓아 섬을 만들고 그 속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어디 갔어?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버의 보금자리는 정말 굳고 단단하기 때문에 비버에게 동물 건축가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아프리카 사막과 초원에 사는 흰개미와 하천 위에 튼튼한 댐을 짓는 비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흰개미와 비버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제가 잘 누른다면 2부를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2부에는 요 GL 책도 보여드릴 거예요. 책 궁금하신 분들도 같이 오시고요. 멤버십 분들도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건축 얘기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흰개미를 어릴 때부터 관찰했던 아이들.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책만 읽고 있는 게 아니고요. 흰개미를 관찰하고 오랫동안 관찰했던 아이들은 이런 비밀을 저희가 이런 연결고리 책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 GM책 로고 맞아요. 비버요. 오, 똑똑하신데요. 그런 센스. 자, 우리 생각해보세요. 흰개미와 비버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2부 걸게 나갈게요. 다시 들어오세요. 혹시 또 2부 못 걸면 죄송해요. 자, GL 책까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나갔다 들어올게요.